안녕하세요. 초록색 갈피입니다. 오늘은 습관이 답이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습관이 답이다. 습관이 쌓여 인생이 된다. 나는 거의 5년에 걸쳐 233명의 부유한 사람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습관을 연구했다. 연구의 초점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추고 300여 개의 행동 습관, 사고 습관, 결정 습관 등을 규명했다. 이 연구를 통해 습관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지 실패로 이끌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를 구분하는 습관들이었다.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밝혀진 획기적인 과학 성과들을 바탕으로 습관을 바꾸는 법을 소개한다.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당신에게는 자기 인생의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서민에서 부자로 바뀔 수 있다. 당신은 과거나 현재의 환경에 얽매여 불변의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환경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기술과 지식의 성장, 집중력, 그리고 끈기다. 이 책의 습관 바꾸기 프로그램을 따라하면 당신은 성공의 필수적인 세 가지 특징을 저절로 갖추게 될 것이다. 습관은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일상이다. 좋은 습관을 채택하면 기술과 지식이 성장한다. 좋은 습관은 하루하루 성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좋은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인생에 추가하면 누적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습관을 쌓는 것은 성공을 위한 투자와 같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습관이 가난해지는 습관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것이다. 그들의 삶을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 습관들을 실제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다. 이 책이 더욱 특별한 것은 습관을 바꾸는 지름길까지 알려준다는 데 있다. 그것은 바로 뇌를 속여서 습관을 바꾸는 전략이다. 습관을 바꾸려고 뇌와 싸우는 대신 뇌와 파트너가 되면 습관은 바로 바뀐다. 습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생긴다. 자기 인생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행복해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새로운 습관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물론 행복에 이르는 길로도 안내해 줄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절대로 지금과 똑같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더 좋아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습관을 배우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말년을 보낸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다. 이 책에 시간과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설사 이 책을 읽고 배운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미국 인구의 1% 미만도 안 되는 사람들만 지닌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미국 국세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1%는 연간 소득이 43만 달러, 약 4억 8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자. 습관은 대를 이어 흐른다. 우리가 삶에서 얻는 습관의 가장 큰 근원은 부모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많은 습관을 최초의 롤모델인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좋건 나쁘건 그 행동을 모방한다. 이런 현상은 신경학과 일부 관계가 있다. 우리 뇌에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어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과 감정을 흉내내도록 돕는다. 아이들이 부모를 흉내내는 데는 환경의 영향도 있다. 아이들은 늘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게 된다. 결국 어떤 습관은 아이들에게 강요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부추길 때도 있다. 미국 브라운대 산하 뉴 잉글랜드 아동심리학 센터의 프레스먼 박사가 미국의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형성된 습관은 9살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 시절에 생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환경, 직장 생활의 멘토, 교육 혹은 역경이라는 배움을 통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부자들의 습관에 관한 내 연구에서 다룬 사람들 역시 대부분의 습관을 부모에게서 얻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성인이 되어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경로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성공적인 멘토가 되어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인생에서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자녀를 성공한 백만장자로 키운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이다. 그들의 자녀가 성공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연구에서도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75%는 부모에게서 좋은 습관을 배웠다. 그리고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이들에게 성공하는 습관을 가르쳐 줬다. 우리가 부모에게 습관을 물려받았듯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습관을 물려준다. 심지어 DNA를 통해 습관을 물려줄 수도 있다. 사람의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각각의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유전자가 있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평균 2,4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일부는 어머니에게서, 일부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습관은 유전자를 살아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나쁜 습관은 좋은 유전자를 비활성화하고 나쁜 유전자는 활성화한다. 살면서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것을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한다. 나쁜 습관은 금전 문제, 실직, 건강 이상 등을 일으키며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코르티솔은 도미노 효과처럼 나쁜 유전자들을 깨워 심장질환, 암, 면역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나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나쁜 습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과음, 마약, 정크푸드 등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당분을 과다 섭취하고 뇌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등이 모두 나쁜 습관이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나쁜 유전자를 비활성화하고 좋은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좋은 습관은 재정적 독립, 행복, 건강 등의 결과를 불러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독서나 새로운 기술의 습득은 IQ를 높여주는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매일의 유산소 운동은 심장질환, 천식, 면역질환 등을 예방하는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은 뇌의 화학작용을 변화시키고 유전자 발현을 늘리거나 줄인다. 이처럼 습관은 DNA도 바꿀 수 있다. 이는 단지 당신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DNA가 바뀌면 변화된 DNA를 자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다. 나의 습관이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습관은 그래서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책이 멘토가 된다.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의 세계적인 신경학자다.
카슨의 어머니는 자식이 빈민가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했다. 카슨의 어머니는 어린 카슨에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읽게 만들었다. 아들이 매일 책을 읽도록 어머니는 매주 아들에게 읽은 책의 줄거리를 한쪽 분량으로 쏘으라고 시켰다. 어린 카슨은 매일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씩 책을 읽었다. 한 주가 끝날 때면 카슨은 그 주에 읽은 책의 줄거리를 어머니에게 제출했다. 매일 책을 읽는 부자 습관은 카슨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카슨은 가난했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그들이 빈곤에 서서 탈출해 부를 이루었다면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결국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은 카슨이 학교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줬다. 성적이 올라갈수록 카슨은 자신감을 얻었다. 이 자신감으로 카슨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다. 지금 그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의사로 꼽힌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카슨의 어머니가 문맹이었다는 사실이다. 카슨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슨의 어머니는 사실 카슨이 매주 써오는 줄거리를 하나도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자식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심어준다면 자식을 빈민가에서 탈출시켜 성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은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데일 카네기, 얼 나이팅게일, 오그만디노, 잭 캔필드 등 자수성가한 작가들에게서 배웠다고 말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멘토와 같다.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의 아이콘인 빌 게이츠도 책에 대한 자신의 열정의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게이츠는 독서를 좋아했고 자신이 읽은 내용을 게이츠 노트 블로그에서 남들과 공유했다. 이 블로그에는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과 세상과 나누고 싶은 책 내용으로 가득했다. 단지 추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미국 도서관과 전 세계 도서관에 기술을 지원한다. 사생활에서도 게이츠는 독서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그의 저택은 640제곱미터 면적의 개인 도서관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돔 형태의 독서실이 있고 약 3,100만 달러에 달하는 책이 있다. 부자들은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독서를 한다. 부자들 중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 또 63%는 직장으로 출퇴근할 때 교육 관련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듣는다. 독서를 하더라도 58%는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었다. 가난을 이기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전기에는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이 있다. 전기는 주인공들의 사고방식, 도전, 성공과 실패 등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육적이다. 55%는 자립을 돕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적도 읽는다. 이런 책들은 삶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눈다. 이 책들을 읽으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서적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장 좋은 연습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부자들 중 51%는 역사책을 읽는다. 역사를 공부하면 인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역사는 인간의 승리와 실패를 그리기 때문이다. 역사책은 나침반처럼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안내한다. 대부분 오락거리용 책은 읽지 않았다. 오락거리용 책을 읽는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할 일을 미루면 신뢰를 깎아먹는다.
미루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미루는 습관이 있으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일생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변수는 아주 많지만 할 일을 미루는 것은 그 중에서도 큰 변수다. 일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근로인구 중 87%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 일을 미루는 버릇은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일을 미루는 것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신뢰를 해친다. 또한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단골, 고객, 사업상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혹은 자신의 업무 성과를 형편없는 것으로 낙인 찍는 것과 같다. 더욱 나쁜 것은 일을 미룬 결과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라는 목소리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나 크고 명확한 목소리를 낸다. 차이가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중단시킨다는 점이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에 대한 5년간의 연구에서 나는 할 일을 미루라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5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1. 해야 할 일 작성하기. 성공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 목록에 의존해 일을 처리한다. 해야 할 일 목록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목표와 관련된 할 일. 일일 업무들 중에는 월, 년, 장기적 목표와 연결된 것들이 있다. 이는 성격상 거의 고정적인 업무다. 매일 해야 할 일 목록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매일 10건의 마케팅 전화 걸기 같은 것이다. 둘째, 목표와 무관한 할 일. 할 일이지만 목표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메일 답장 쓰기 같은 행정적인 업무일 수도 있고 고객 미팅 같은 고객 업무일 수도 있으며 은행 업무 같은 일상적인 업무일 수도 있다. 고정적인 업무이거나 매일 업무이거나 날마다 달라지는 일일 수도 있다. 2. 매일 5가지 일 끝내기.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의 해야 할 일 목록에 하루를 마치기 전에 완수할 5가지 일을 포함시킨다. 이는 직업에 열정이 없는 87%의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방법이다. 매일의 5가지 일은 직장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어도 된다. 매일 행함으로써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다. 3. 업무 마감일을 설정하고 알리기. 업무 마감일을 설정하고 그 업무의 완수에 영향을 받을 관련자들에게 알린다. 업무는 단순히 해야 할 일에서 다른 사람과 지켜야 할 개인적인 약속이 된다. 그러면 일을 완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진다. 4. 책임감을 주는 파트너 만들기. 책임감을 주는 파트너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며 당신이 과제를 완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다. 파트너는 여러 명이어도 된다. 당신이 어떤 일을 완수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은 단지 해야 할 일에서 더 중요한 일로 승격된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일을 더 잘하게 된다. 5. 당장 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잔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잔소리는 우리 행동에 변화를 준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잔소리를 들으면 하기 싫은 일도 완수하는 경향이 있다. 당장 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효과가 난다.
나는 이 방법을 발견하고 회사의 월말 공과금 결제와 같이 내가 늘 미루는 일을 할 때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이라곤 지금 당장 하라고 되뇌는 것 뿐이다.